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인데요. 네,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와 팟캐스트까지 섭렵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작년부터 영상뿐 아니라 이렇게 팟캐스트로 이야기하고 올해는 또 영화로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비건 먼지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은나 PD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로는 콘텐츠 기획과 제작, 그리고 팀원들 북돋기와 회계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예술 미디어에서 이제 콘텐츠 PM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어요. 글과 영상 매체를 주로 다루다가 작년부터 말하기를 좀 꾸준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삐삐PD와 함께 이렇게 팟캐스트와 라디오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네, 말하고 있는 저는 삐삐PD이고요. 비건 먼지 안에서는 출연과 제작 편집, 그 다음에 작년에 하반기부터는 영화 가능주의자를 열심히 제작하고 있고 이제 곧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때가 이제 한 6개월 안에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는 이제 공간 기획자 굉장히 간격이 큰데요. 친환경 업사이클링 강의 같은 것들도 나가고 있고 프리랜서로서 좀 자리 잡아보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PPPD가 엄청 다재다능한 친구인데 공간 기획이랑 인테리어 이런 소품 구해서 공간 정리하는 거 엄청 잘하거든요. 작년에 저희 비건 먼지 지원 사업이 되어서 그 편집을 하느라고 그 본업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네, 근데 사실 영상이 계속 본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본업이 조금 더 연장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지난 2주 동안 은나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은나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사실 저는 아픈 얘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아이고. 새해가 되면은 이제 작년을 회고하면서 새해에는 어떻게 지낼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제가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1위가 건강이었어요. 물론 매해 건강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우선순위로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건강을 챙겨야겠다 생각한 적은 많이 없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좀 가져왔는데 방치해온 치료를 하다가 안 하다 해온 이제 병이 있거든요. 이제 엄청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낫기 힘든 이제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건선이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피부에 두피성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가 지루성 피부염이 나았는데 이제 그게 계속 조금씩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아있는 게 계속 안 낫길래 근데 염증은 다 가라앉았는데 왜 안 낫지 하고 병원에 가니까 이게 건선이라고 약간 만성 건선이니까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게 아이고. 벌써 한 6년, 7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7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고 7년 동안 건선이 완치가 안 된 거죠. 완치가 있어요?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비염이나 축농증 비슷한 건데 면역 질환의 특징은 면역력을 잘 강화해서 건강해지면은 완치에 가깝게. 하지만 언제든지 물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프게 되는 거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지만 그 친구도 엄청 어릴 때 알러지성 건선이 있었대요. 이제 건선도 후천적 저처럼 이제 염증 생겼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엄청 어릴 때 이제 약간 아토피처럼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다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임신하니까 갑자기 그 질병이 올라온 거예요, 피부에. 아이고. 네, 근데 그게 예측이 좀 불가한 부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또 모르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냥 계속 이게 완치뿐만 아니라 나아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면역질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낫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는 거 조심해라. 근데 먹는 게 뭐냐? 술, 담배, 커피, 매운 거, 정제 설탕, 정제 곡식 다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가공식품 먹지 말고 붉은 고기 안 되고 항생제 들어있는 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무항생 고기, 무항생 뭐 계란 이런 거 먹으라고 하는데 전 당연히 채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 들어간 음식은 먹을 일이 없죠. 근데 하지만 채식을 하더라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커피도 채식이고 다양한 가공식품이 또 채식이기 때문에 정크 비건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이제 약간 결과로 계속 건선이 약화되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건강한 채식을 해보려고 좀 다짐을 했어요.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2023년과 2024년에
처음에 뭘 했나 돌아보니까 병원 간 거더라고요. 그니까요. 저 오늘도 병원을 3군데 갔다 왔거든요. 어떻게 프리랜서가 몸이 그렇게 아파서 아프지 말아야 돼요. 저는 작년에도 올해도 작년에는 발목이 삐어가지고 갔고 올해는 이제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또 갔는데 이렇게 계속 정형외과를 가는데 허리를 보니까 맨 밑에 있는 척추가 원래 제일 공간이 넓대요. 그 사이사이 척추 마디 사이의 공간이. 근데 저는 보니까 맨 밑에 있는 척추 공간이 제일 좁은 거예요. 뭐 눌려서 그럴까요? 눌려서 그런 건데 그래서 키를 다시 재봤는데 1cm가 준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오 마이 갓 하면서 바로 당장 요가를 끊어야겠다라는 결심 대신 이제 재활을 해야겠다. 이걸 방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 아픈 허리를 이끌고 사실 진짜 급성으로 와서 맨 처음에는 못 걸어 다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면 진짜 움직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브릿지 자세라고 엉덩이를 이제 누워가지고 다리를 접어서 엉덩이를 드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운동도 바로 시작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어제 요가를 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요가 되게 많이 하셨는데 삐삐PD가 네, 허리에 좋은 자세와 안 좋은 자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고 그게 이사하면서 다 맞물려서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역시 힘들어가지고 이사는 잘 하셨나요? 맞아요. 저의 근황은요. 저는 이제 이사를 드디어 했고요. 이사를 했는데 또 구옥으로 왔어요. 구옥이 또 구조가 예쁘게 빠지잖아요. 특이하게 그쵸. 빠지고. 그래서 저희 집도 되게 예쁘게 빠졌는데 듣고 왔어요. 여기 겨울 난방비가 달에 2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걸 듣고 그렇다면 바로 오자마자 이거 문풍지랑 이런 걸 다 해야겠다 해가지고 문풍지를 15,000원어치 사고 창문 틈막이를 한 5,000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창틀에 있는 틈막이를 또 3만원어치 사고 바르는 뽁뽁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 N번째 사는 애장템인데 이게 뽁뽁이를 그냥 붙이면 안 예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르는 뽁뽁이라는 이 제품은 약간 페인트처럼 창문에 칠하는 건데 진짜요? 이거를 칠하면 약간 창문이 투명해서 반투명으로 변하거든요. 나중에 뗄 수가 있어요? 스프레이를 이렇게 물로 뿌려두면 이게 한 번에 떼지기도 한다는데 그냥 물 묻혀서 걸레로 한번 싹 하고 닦으면은 닦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떼본 적은 없고 왜냐면 그 상태로 항상 두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근데 뭐 좋죠. 그렇게 해보면은 가스비 절감되고. 그래서 바르는 뽁뽁이가 또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병 한 병에 10,000원 정도고 택배비가 붙는데 그게 또 한 43,000원어치 제가 샀거든요. 4병을 사서 집에 창문이 무슨 7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단열이 안 되지. 창이 엄청 많고 크더라고요.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단열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샀더니 일단은 1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나의 난방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러게요. 저는 사실 집에 창문과 창문 사이에는 뽁뽁이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전 커튼 다는 거 정도? 커튼을 달아서 단열을 해야겠다 말고는 딱 단열을 한 게 없거든요. 뭐 뿌리거나 틈새를 막거나 저희 집도 약간 틈새 바람이 새요. 저는 그냥 난방을 틀거든요. 뭐 삐삐PD는 저희 집 와봐서 알겠지만 저는 추우면은 못 견디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이어서 그냥 난방을 켜고 자요. 공기가 금방 따뜻해지고 낮에는 끄고 밤에만 켜고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데 그렇게 했을 제일 많이 나왔을 때 20만 원 나왔어요. 진짜 한 3, 4만 원? 근데 그게 한 1월 한 달만 3, 4만 원 나오고 다른 달에는 10만 원 중후반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내내 한 10만 원대를 예상을 하고 제일 많이 쓴 한 달 정도만 20만 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투룸이어가지고 삐삐PD가 저보다 좀 더 집이 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끼면 아무튼 10만 원 이상은 아끼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겨울이 3, 4개월이라고 치면은 저도 이제 이 집에서 4년은 최소 살고 나가겠다. 이게 그러면 뭐. 전세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최소 4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후회는 되지 않고요. 네.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와서 좀 슬프긴 한데 그러니까 물건 살 때마다 그런 게 항상 저희 잘못이 아니고 운전 만드는 사람 잘못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근데 겨울 방한 용품들은 왜 이렇게 옷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다 예쁘지가 않은지 그게 좀 속상하긴 합니다. 최대한 예쁜 걸로 고르려고 해도 이게 바르는 뽁뽁이가
좀 바르기가 까다로워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균일하게 잘 안 발리는군요. 결로가 생기는 창문 이렇게 습기가 좀 차 있거나 약간 하면은 눈에 안 보여도 바르면 그 부분이 이제 뭉쳐가지고 안 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닦고 다시 바르고 이전 집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결로가 심해가지고 바르는데 좀 애를 먹고 있어요. 창문이 너무 커가지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바르느라 또 애를 많이 썼고 네. 그리고 이제 2024년이니까 올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쵸, 특히나 그쵸. 프리랜서니까 돈을 줄여야 돼. 그리고 같이 사는 애인도 일단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저 때문에 이사를 멀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그분의 식비도 아끼고 나도 사실 애인이 밖에 나가면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그러니까 내 점심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루틴 삼아 이제 요리를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식비가 사실 제일 줄이기가 쉽잖아요. 그쵸. 제일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제일 많이 나가고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거의 다 줄여놨기 때문에 일단 프리랜서의 가장 큰 시작은 일단 허리 졸라매기부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도 뒤에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아까 건강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면역 질환 낫게 하려면 외식이 진짜 안 좋아요. 왜냐면 방금 얘기한 제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채식이라고 해도 이제 가공식품이나 술, 커피 이런 건 다 외식이잖아요. 물론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요리를 좀 많이 하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 특히 이제 현미밥에 채소 반찬 이런 자연식물식이라고 흔히 하죠. 그런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속이 편하고 좀 과식하지 않으면서 내 위장에 부담을 덜 줘야지 염증이 덜 쌓이고 이런 면역 질환이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분들도 건강 없는데 하지만 이제 스트레스성 위험 있는 분 엄청 많을 거예요. 저도 스트레스 위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위랑 이게 다 연결돼 있대요, 피부랑. 그래가지고 위가 독성이 생기면은 피부나 면역 질환이 바로 오는 거라고 하고 막 직장인들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대상포진 오시는 분들 한 분씩 되게 많이 봤는데 사실은 광고업계에 있으면서 늘 보거든요. 그 위염 걸려서 막 죽 먹는 친구들, 대상포진 걸려서 갑자기 급 휴가 낸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먹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공식품을 때려 먹는다? 맨날 외식으로 막 매운 거 먹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 빵꾸나고 면역질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방송 잘 듣고 같이 요리를 많이 해보는 그런 한 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 핑계를 내고 싶은 게 고추에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고추를 그냥 먹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보통 이제 가공식품에서는 캡사이신 소스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향신료 중에서 사실 바로 만든 향신료는 괜찮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나오는 그런 그런 조미료들 이게 조미료 향신료랑 좀 다르더라 하더라고요. 향신료는 이제 바로 그러니까 식물에서 바로 뽑아서 향을 뽑는 가루고 조미료라 하면 정말 그 화학 성분으로 만든 것들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차이를 좀 배워가는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실 연말에 이것저것 저희 비건 먼지 마무리할 일들 마무리하고 특히 이제 아까 삐삐PD가 얘기한 가능주의자 영화 같은 경우는 회계 마감이 있었고요. 처음으로 막 세금을 내보고 그리고 1월에 이제 결과 보고서와 편집 마무리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은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부터 새로운 콘텐츠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비건계의 새로운 이슈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다들 약간 작년 한 해 좀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특히 동물권 이슈 쪽에서는요. 개도살 금지법 특별법이 나왔죠. 사실 이런 개 임시도살 금지, 개식용 금지 다양하게 계속 매번 논의가 됐었는데 작년에 이제 되게 좀 빠르게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이 이제 8월, 9월 연달아 발의가 됐었고 특히 9월에 발의한 법 이제 안병길 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10명 정도 의원이 같이 발의를 했던 게 지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 통과 소식 이제 SNS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 이제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심의에서 심의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심의까지 가면은 대부분은 그 이후에는 정말 법제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왔다. 사실 저 이렇게까지 온 거 거의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심사까지 온 거 되게 좀 특이한 일이고 앞으로 되게 좀 이번 기회에 꼭 통과가 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심사 통과되기 전에 예전엔 계류하고
표현상 이제 표류하다가 맞아요. 폐기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되게 유의미한 통과고 이것이 또 표류하다가 사실 이게 내년이래요. 올해 올해죠. 총선. 올해 총선 이전에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꼭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는 이런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서 현행법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사실 특별법이 통과되는 게 제일 좋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기존 법안으로도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기존 법안 안에서도 사실은 개를 임시조설하는 게 금지예요. 그게 위생법 같은 이슈로.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단속을 안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특별법이 필요했던 건데 잘 단속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임의조살당하거나 고통받는 개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 저희 비건먼지도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겠다. 네, 지켜보겠다. 열심히 지켜보겠다. 하십시오. 이러고 네.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려워진 경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지갑과 건강을 지킬 집밥과 도시락 싸기에 대한 팁을 팡팡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리를 좋아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요리를 해야겠다 하면 밥부터 하는데요. 현미밥을 해서 먹고 밥 반찬으로 뭘 할까 했다가 아무튼 겨울이고 추우니까 국물 요리를 좀 해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철 음식이 아무래도 무랑 배추니까 그게 국물 내기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사실 무로 반찬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 빨리빨리 먹어야 될 때는 무조림이랑 전골 이렇게 제일 많이 해 먹는 것 같아요.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두부 한 번 딱 사가지고 넣으면 이제 저희 비건들만의 삼합이죠. 맞아요. 사실 비건들끼리 모였을 때랑 특히 저랑 삐삐PD랑 비건먼지끼리 모였을 때도 되게 그 샤브샤브 같은 거나 나베를 비건으로 많이 해 먹어요. 근데 그거 약간 또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약간 겨울에 림피디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무조건 집에서 만나기 때문에 더 외식을 안 하게 되는 거가 있네요. 밖에 안 나오니까 무조건 누구 집에 가서 뭔가 해 먹어야 돼. 근데 자연식물식에 가장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게 또 찌개, 국, 맞아. 그것을 간장으로 베이스로 간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뭔가 국물 있는 따끈한 걸 먹고 싶을 때 전골로 많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무는 안 먹는데 또 그 와중에 무청 시래기는 먹거든요. 근데 이제 무가 제철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시래기 제철인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맞죠. 나물류? 흔히 그 말려서 먹는 나물들을 겨울에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말려서 먹는 음식들이 이게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겨울에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자연의 이치 같은 거 같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무청시래기 같은 말린 음식, 저희 어머니는 막 깻잎순 말린 거 이런 걸 보내주시거든요. 그런 걸 물에 불려가지고 이것을 감자와 함께 감자탕을 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전 감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감자, 들깨 이런 거 겨울에 딱 좋잖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뿌리 음식인 감자, 고구마, 당근, 우엉, 연근 이 모든 게 다 겨울 채소거든요. 그니까요. 네. 근데 이 겨울 채소들도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마이크로비오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찬 성질의 음식, 따뜻한 성질의 음식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그중에 보면 뿌리 음식들이 다 따뜻한 성질로 가 있어요. 과일들은 다 약간 찬 음식으로 그래서 여름에 과일을 많이 먹고 이 겨울에 이렇게 뿌리 음식들을 많이 먹고 제철 음식들을 먹으면 몸의 온도가 그때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식도 보면은 그런 어떤 지혜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이렇게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몰랐을 텐데도 어떤 경험적으로 이런 음식을 먹으면 더 따뜻하다 혹은 시원하다 이런 걸 알고 요리가 개발된 것 같아서 저희 너무 당연하게 여름에는 뭐 참외나 수박 이런 거 많이 먹고 겨울 되면은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많이 구워 먹잖아요. 그런 게 그런 어떤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몸이. 생존을 위해서. 심지어 귤도 구워 먹기도 한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귤도 비타민 C가 많고 겨울에 결핍되기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걸 구워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귤차 한번 먹어보긴 했고 귤차 먹어봤고 감기에 좋다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비슷한 걸로 사실 유자차 많이 드시죠. 유자차나 그런 이제 모과차. 그러니까 그런 겨울 과일들은 차로 많이 또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은나네 갔을 때 은나가 구독하고 있는 그 어글리디 땡땡이라는 그 야채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걔가 또 당근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 먹지 하다가 양파랑 사와가지고 양파를 볶아가지고 카라멜라이징 한 다음에 그 한 번도 안 쓴 핸드믹서기를 가지고 찐 당근이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양파랑 같이 갈아서 그 당근 스프를 해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와. 이게 확실히 좀 뜨끈뜨끈한 것 중에 한식에는 전골이 있다. 뭐 일식에는 나베가 있다. 뭐 샤브샤브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외는 이제 스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스프를 진짜 귀찮아서 안 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채식 레시피 같은 거 읽어보면은 핸드믹스를 꼭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써보겠지, 한 번 쓰겠지 이러면 사놨는데 중고로 구했어요. 그것도 이거 도깨땡 방땡땡이라는 뭐 브랜드가 있는데 되게 그 브랜드였어요? 그게 도깨비 땡땡땡이고 브랜드예요. 아무튼 그거가 제일 유명한 핸드믹서인데 그걸 샀거든요. 그게 제일 가볍고 좋다고 해가지고 사놓고는 맨날 써야지 하고 안 썼는데 삐삐피디가 제일 먼저 써줬어요. 그래서 그날 진짜 맛있는 당근 스프를 같이 해서 먹고 그날 빵도 구워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와 정말 최고였어. 진심의 삑사리. 진심 삑사리. 그때 빵을 또 저희가 이제 올리브유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다가 뱃소리가 들어간 거 아니죠? 지금 꼬르르륵 분명히 세 그릇을 먹고 왔는데 들렸어 그때 나한테는. 엄청 맛있게 먹었고 저희 또 이제 얼마 전에 새해였잖아요. 딱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일주일 전에 새해였을 텐데 저희 비건 떡국을 또 같이 먹었어요. 맞아요. 이게 제가 이사를 12월 31일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요리를 할 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은나 PD가 이사를 좀 도와주려고 오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따라 삑사리가 많이 나네요. 아무튼 이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저희가 이전에 18회였던가요? 그 회고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회고 모임이 또 돌아오는 새해여가지고 맞아요. 그때 떡국을 들고 와줬었죠. 맞아요. 제가 원래 이사를 돕기로 했는데 31일을 비워놨다가 근데 31일 늦게 시작해가지고 들러서 그냥 조금 도와주고 그 부엌 쪽만 이제 짐 푸는 걸 도와주고 그 외엔 짐이 아직 안 와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저는 본가에 갔어야 돼가지고 본가에 가서 대신에 이제 떡국을 가져오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1월 1일에 점심때 떡국과 떡볶이를 들고 나타났죠. 그래서 떡국이 여러분은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이런 국물 음식이 많은데 특히 비건으로 먹기에는 뭐 사실 맑은 음식, 맑은 국물은 괜찮지만 떡국 같은 건 어떻게 먹어라고 할 수 있는데 떡국도 충분히 채수로 먹을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채수 내는 채수팩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채소들 끓여가지고 표고랑 뭐 무파 또 그치 대파 이런 거 썰어가지고 국물 내고 팔팔 끓이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거의 파의 단맛이랑 파도 엄청 건강에 좋은 피로회복제? 천연 피로회복제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약학대에 나온 친구가 자기는 피곤하면은 파를 그냥 구워서 냅다 먹는데요. 그게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바로 피로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카페인 들어있는 자연영양제 먹지 말고 파를 구워 먹어라 저한테 막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를 넣어가지고 떡국을 끓여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져가서 먹었죠.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제가 요즘에 영혼의 노숙자를 되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게스트가 나왔는데 아무튼 영양제를 쓰셨대요. 그래서 아무튼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오지은님이 쓰셨는데 아무튼 영양제의 시작과 결론이 그래서 먹으란 거야 말란 거야 였다고. 그래서 그 하버드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의대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 이거 사실 다 허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하나의 응집된 영양 성분을 몸에 한 번에 때려 넣는 게 이게 몸한테서는 몇천 년간 우리가 먹어왔던 영양 성분이랑 되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라서 되게 해석하기 어려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흥미롭다. 왜냐하면 사과 한 알만 해도 우리가 뭐 비타민 C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수많은 미네랄과 비타민
우리가 이름 식이섬유 어쩌고 저쩌고 철분도 있고. 맞아요. 그 단백질도 모든 성분들이 조합돼서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없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투하되는 게 사실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 친구가 영양제보다 대파를 구워 먹는 게 낫다라고 했을 때 진짜 음식으로 못 낫는 병은 약으로도 못 낫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 그 약도 결국에는 채소나 음식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영양제를 저는 올해부터 안 사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돈을 영양제에 쓰시지 마시고 좋은 음식들을 나를 위해서 하는 시간들을 쓰면서 몸을 지키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이제 마케팅 회사에 있었던 입장으로서 제일 최근에 대부분 다 광고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돈을 잘 벌고 계속 광고비를 쓰는 업계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방금 얘기한 영양제 같은 경우는 계속 잘 팔려요. 모두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이 힘들 때 내가 힘드니까 당장 이걸 해결해야지 하면서 손쉬운 해결법으로 저도 해보니까 막 잘 시간이 부족하고 맨날 야근하고 몸이 피곤할 때 요리를 해서 먹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 영양제를 때려 박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을 병이면은 아프지도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게 힘들고 정말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영양제를 마케팅을 해봤거든요.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정말 그 성분이 정말 조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법이라는 게 실제로 약효가 있으려면은 처방약만큼의 약효가 있으려면은 처방약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정말 건강을 보조한 정도의 보조식품으로 나오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말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위산에 다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과학적으로 정확히 모르지만 생각보다 그걸 먹느니 이 알을 그냥 물 먹고 삼키느니 정말 그만큼 시간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과일 한쪽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채소를 먹는 게 그 영양제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철분도 마찬가지고 뭐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드시는 거 그런 것들 보면은 충분히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외식을 매일 하는데 컵라면만 먹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영양제를 때려 박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돈으로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건강에도 말씀하신 대로 안 좋고 또 한 가지 제일 치명적인 거는 간에 안 좋아요. 영양제가. 왜냐면은 저 그래서 간을 위한 밀크시슬 이런 거 먹고 있잖아요. 어머나. 그건 또 뭐야. 그 통을 다 먹으면 더 이상 사지 않으리라. 간에 좋은 영양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영양제가 기본적으로 그 응집해서 들어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독을 해야 되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간에 무리가 간다고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궁금해요. 그러면은 광고비를 줄인 두 번째 사업은 뭔가요? 줄이지 않은 두 번째 사업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하면 게임 회사들, 게임은 광고 계속하죠. 게임 뭐 그리고 콘텐츠 사업하는 분들은 광고비를 못 줄이고 있어요. 그쪽은 계속 노출이 돼야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덜 줄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터 사업들은 광고비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업계들은 다 줄이고 있어가지고 막 줄도산 한다고 들었어요. 특히 영상업계가 올해 진짜 안 좋아요. 저희도 영상을 약간 부업이자 취미이자 약간 외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영상업계가 지금 줄줄이 도산을 하고 있고 방송계가 계속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인건비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고 뭐 그런 악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OTT 서비스 다 힘들어지고 있고 그 외 서비스도 다 힘들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이번에 새해 목표로 은나가 되게 많이 처분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이런 사람 때문에 아마 힘들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콘텐츠를 몇 년을 계속 해왔잖아요. 넷 땡땡땡 왓땡 뭐 땡땡 땡땡 뭐 이런 많은 구독 콘텐츠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1, 2년 하다 보니까 안 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보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봐요. 사실 거의 다 안 보고 한두 개만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외엔 다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 맨날 몇 달을 보내요. 왜냐면 이게 팀으로 꾸려놨기 때문에 보내다가 이번 새해를 맞아서 꼭 이제 끊어야지 이러고 이제 드디어 처분을 몇 개 했어요. 근데 저희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 구독 서비스 중에서 유일하게 안 끄는 게 있죠. 바로 어글리 땡땡. 맞아요. 이건 정말 혁명입니다. 혁명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기사도 봤거든요. 기사에서 이제 어글리 땡땡을 이제 작년에 엄청 수많은 구독 서비스 다 적자였고 막 계속 유저가 줄어들었고 했는데 유일하게 유저가 증가해서 살아남은 약간 생존 구독 서비스 중에 하나로 소개됐더라고요.
이게 바로 채소를 매주 아니면 격주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3-4개의 요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요일이 맞아요. 하나가 확장돼서 맞아요. 금, 토, 월 이렇게 확정됐죠. 그래서 그 3 날짜 중에 자기가 원하는 야채들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야채들도 이제 또 항목이 늘어났더라고요. 대파, 마늘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좋다. 두부 같은 것들도 저희 둘 다 그것을 되게 애용하고 있죠. 왜냐면 다른 채소 구독 서비스들은 멈추기, 미루기 이런 게 잘 안 돼요. 맞아요. 좀 그냥 와. 번거롭고. 그냥 와. 이게 그래서 내 냉장고는 아직 비어 있지 않은데 막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도 할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미루기도 할 수도 있고 당기기도 되고 당기기 미루기 다 되고 저도 이번에 또 사용했는데 이게 또 그거잖아요. 그냥 음식이 아니고 대부분은 못난이 채소와 팔로가 없는 채소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도 쓰레기가 안 나온다. 원래 이게 시장에서 판매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될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구출해야 된다. 약간 이런 미션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못 끊게 하는 거에 하나가 있고 이건 정말 구독하면 할수록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망원시장 바로 제가 옆에 살게 됐는데 거기보단 좀 비싸긴 해요.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무농약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만 나름 귀찮음을 줄여주는 서비스로서는 훌륭하다. 그리고 내가 먹지 않는 제철 채소들을 챙겨주는 느낌? 맞아요. 그게 강해요. 저도 사다 보면 시장에서 사는 것들은 사시사철 똑같은 채소만 나오잖아요. 내가 맨날 먹는 것만 먹게 되고. 맞아요. 물론 뭐 봄에는 봄쑥이 나오고 냉이가 나오고 달래가 나오고 이러지만 계절마다 과일이 바뀌지만 그래도 채소는 내가 비슷한 걸 사게 되는데 어글리 박스 땡땡은 어글리 땡땡은 그래도 내가 먹지 않는 걸 사게 해준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부분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편식이 있는 채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장을 보러 가면은 가늠이 안 되거든요. 뭘 사야 되나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겠고 사실 그 시장에 가면은 망원시장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 위치에 따라서 물가가 되게 달라요. 맞아.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대충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 있어야지 손해를 안 보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을 막 매주 맞춰서 보는 게 아니고 좀 몰아서 보고 이렇기도 하고 자주 안 보고 또 제철 채소가 그때도 새로 나오고 하면은 이게 원래 얼마어치고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상태가 좋은 건지 이거 알아볼 눈이 제가 부족해요 아직은. 근데 그런 눈이 부족한 현대인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학습이 덜 되는 상태에서 이게 얼마 정도의 크기에 얼마를 받는 게 좋은 거고 이게 유기농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이런 게 너무 사실 스트레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 샀는데 알고 보니 비싼 거일 수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막 중국산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글리 땡땡이 조금 이렇게 한번 걸러가지고 주니까 되게 편하고 제가 맨날 사면은 제가 먹는 것만 먹고 처음 본 채소를 안 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거 몇 가지 빼고는 다 골고루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제철 채소를 주다 보니까 좀 요리도 새로 해보게 되고 그리고 레시피도 같이 오잖아요. 레시피 커뮤니티에도 올라오고 있고 같이 올 때 종이에 써서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는 좀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 레시피 중에서 따라해 본 게 있나요? 예전에 쪽파가 왔을 때 쪽파랑 마늘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이나 또 최근에는 뭐가 있었죠? 라페도 있었고요. 당근 라페도 있었고 아까 말한 스프도 그건 저희가 좀 바꿔서 하긴 했지만 스프 레시피로 다양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여름에 이제 한참 참외 많이 나올 때 그리스 음식인데 차지키라고 해가지고 요거트를 이제 면보에 짜면은 그릭 요거트가 되잖아요. 그 그릭 요거트에다가 참외를 잘게 썰어가지고 딜하고 레몬하고 후추 소금 해가지고 해서 먹는 음식인데 그 레시피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저희 맞아.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저랑 삐삐피디랑 림피디 다 이거 어글리 땡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사실 오면 입채소부터 먼저 먹잖아요. 입채소를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다 비슷하게 냉파스타 해 먹고 막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샐러드 해 먹고 막 뭐 먹었어? 그럼 뭐 해 먹는데 다 비슷한 음식 먹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겨울에 뭘 먹는지 그 여러분들에게 사실 팁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살림 팁을
요즘에 도시락 쌀 때 제가 새로 도시락을 싸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엉이랑 연근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제가 놓쳤던 게 이게 도시락에 넣으면 그렇게 예쁜 사이드 메뉴입니다. 이게 주 메뉴가 될 수는 없어. 우엉과 연근이. 하지만 연근이 그 똥똥 이렇게 모양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일본 도시락책 같은 데들 보면 되게 많이 사이드 반찬으로 같이 해서 넣어놔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저는 냉동 브로콜리를 장식할 때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뭔가 비어있는 칸들이 좀 있다. 그냥 너무 색깔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 냉동 브로콜리를 옆에 쏙쏙 이렇게 살짝만 녹인 다음에 꽂아줍니다. 그러면 도시락이 확 예뻐지고 색감이 풍부해지는 마법. 역시 삐삐는 다 예뻐야 되나 봐요. 도시락마저 예쁘게 싸려고 노력하는. 저는 조합이 더 중요했었는데 제가 사서 제가 먹으니까 예쁜 탄간지. 도시락. 예쁜 도시락을 위해 열심히 하는. 근데 진짜 저는 우엉 예쁘다고 생각 못 해봤는데 우엉 썰어서 넣으면은 다른 거에 비해 조금 모양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간장 조림을 하면 색깔이 안 예뻐져요. 대부분은 나는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러네요. 약간 피클로 담궈서 먹어도 되고 그걸 옆에다 두면 그러면 약간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좀 눈에 띈다. 또 색조합이 보통 음식들이 이렇게 밝은 색이 많이 밥 말고는 없으니까. 또 맞아요. 밥도 현미나 흑미 먹으면 안 하얗고. 맞아요. 저희 집 도시락은 흑미가 굉장히 흥미하기 때문에 기억이 났어. 방금 말하면서. 그래서 흑미인 경우에는 하얀색이 없으니까 하얀색을 이제 우엉이 한다.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도시락 쌀 때 나물을 많이 해서 먹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먹을 때는 나물 반찬이 조금 귀찮아서 안 먹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후라이팬에다가 뭘 해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밖에 나갔을 때는 식었을 때 맛없는 음식이나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맛있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나물이나 그런 어떤 조림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요즘에 제철인 게 또 노지 시금치잖아요. 그 시금치를 그 진짜 많이 사가지고 한꺼번에 데쳐놓고 그거를 냉동실에다가 소분해 놓으면 원할 때마다 이걸 녹여가지고 비빔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겠다, 저도. 저도 이걸 어디선가 들은 팁인데 저는 그걸 듣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해보셔라. 저는 얼려두는 거는 딱 두 가지인데요. 밥도 세 가지다. 밥을 보통 해서 얼려놓고 저 혼자 사니까 밥을 보통 3, 4인분 하고 한 번 먹고 나머지 다 얼려두거든요. 그거랑 대파, 이번에 냉동 대파 삐삐 피디가 사가지고 저한테 나눠줬는데 같이 이제 엄청난 양의 냉동 대파를 사가지고 소분을 해서 이제 했나는데 그거랑 또 한 가지는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을 항상 얼려둔 채로 이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 양파, 파, 마늘이 한식에 무조건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늘은 무조건 그때그때 빻아서 쓰는 편이라 마늘은 냉동해서 두지 않고 전 대신 냉동 과일들과 냉동 파, 냉동 브로콜리 이렇게 많이 냉동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육들 냉동 과일 중에서도 그 꼭 한 4-5개씩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 그런 게 있구나. 약간 과일 믹스처럼? 맞아요. 과일 믹스로 해서 사놓으면 냉동실 차지를 별로 안 하고도 다양한 과일을 먹을 수 있어서 저는 트리플 베리 이렇게 치거나 뭐 트리플 망고 이렇게 치면은 막 섞여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치시면 여러분들도 겨울에도 뭔가 사러 나가기 귀찮을 때 저는 요거트랑 시리얼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먹거든요. 근데 겨울에 사실 저는 요거트 많이 안 먹죠. 요거트가 손이 좀 안 가긴 하는데 하지만 이번에 또 이사한 김에 사긴 사서 오늘도 먹고 왔어요. 후식으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전 요즘에는 안 사두긴 하는데 예전에 도시락 한참 쌀 때는 냉동 채소 다이스 많이 사놨던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데 채소로 되어 있는 당근, 콩, 브로콜리, 콜리 이렇게 섞여가지고 되게 자그마한 빨리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런 채소들로 모인 냉동 다이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마켓 컷땡에서 파는 유기농을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최근에 이제 도시락을 싸야 되니까 도시락에 보면은 주먹밥이 꼭 있으면 주먹밥에 또 꼭 뭐가 들어갑니까? 김이 들어갑니다. 예. 김을 제 꿈이 있는데 김을 동글동글하게 잘라가지고 그 김으로 눈을 만들어가지고 입도 만들어가지고 주먹밥에 얼굴을 만들어주는 게 제 꿈인데요. 흥미는 좀 힘들겠는데요.
얼굴이 보이려면 인종차별 아니고요. 그냥 흥미가 너무 불구죽죽하고 색이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현미까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현미로 한번 하시죠. 맞네. 그 생각을 못했네. 현미밥으로 아니면 두부에다 하면 되겠다. 두부에다가. 두부에다가요? 근데 두부 조금 김 넣으면 김 쪼글쪼글해지는데. 약간 치명타를 아직 안 해본 자로서 밥을 했을 때 어쨌든 오늘 김이 왔는데 김을 살 때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엄마 김 어디가 맛있냐. 왜냐면 김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바로 얘기해준 게 그 어디고 도리도가 맛있다. 도리도. 그래서 엄마 뭐 도리도리 할 때 도리? 그러니까 도리도 도리도. 여러분도 외우셨죠? 도리도리 할 때 도리도인데요. 무안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돌김이 낮게 포장되어서 이제 나온다고도 하니까 편하게 드실 수 있기도 하고 원하신다면은 합포장되어 있는 거 백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돌김까지 이렇게 낮게 포장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사실 어릴 때는 저희 집은 김을 다 구워서 먹었거든요, 진짜. 맞아. 엄마가 소금 뿌리고 뭐 발라서 구우면 옆에서 내가 김 이렇게 착착 쌓고 이렇게 옆에서 도우면서 그다음 김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반찬통에다가 또 밀봉을 해야 되니까 꼭 비닐을 한 장 깔아가지고 비닐 안에 김 넣고 비닐 딱 묶어놓고 이렇게 김 봉다리 만들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저희 어머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낮게 포장 김 사시길래 이제 힘든가 보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그 본인 어렸을 때 국민학교였을 때 나의 세대 차이가 나는데 저와 친구입니다. 놀랍게도. 어쨌든 그 되게 깨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이 친구들끼리 이제 도시락을 싸오던 시기였대요. 그러면 집마다 이게 다 김맛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치. 어떤 집은 맛소금 뿌리고 어떤 집은 굵은 소금 뿌리고 굵은 소금인데. 그리고 어떤 집은 들기름 바르고 어떤 집은 참기름 바르고 근데 그 참기름 들기름도 막 짜온 방앗간이 달라가지고 그치. 맛이 다 달라가지고 그 김 두께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김을 다르게 김만 이렇게 골라서 먹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김 맛있네. 이 집 김 좀 별로네. 이러면서 다녔다고. 근데 그런 문화가 저는 못 누린 게 좀 되게 아쉽고 저는 김을 집에서 구워 먹어 본다는 생각은 김을 이렇게 재워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재우다라는 표현을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김을 구워서 먹는 건 항상 돌김, 기름 안 발린 김을 갓 구워 먹었을 때만 그렇게 구워 먹었고 그 재워 먹는 김은 항상 사서 먹었어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그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약간 여성분들의 어떤 직장 진출이 많아지면서 더 많이 없어진 문화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살림 팁이나 요리 같은 게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저희도 지금 요리 팁 나누고 있지만 그 각자 집마다 요리 팁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그런 거를 배우거나 좀 대물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점점 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막 그런 기사도 봤는데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전라도식 밥상이라고 흔히 하기도 하고 한식 밥상 중에서 반찬이 되게 많이 나온 한식집 있잖아요. 그게 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걸 하던 세대가 이제 끝났고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넣어가면서 반찬을 많이 안 할 것이다. 우리 점점 일본처럼 반찬을 조금 하고 사실 이미 서울에서의 한식집들은 반찬 다 이제 한두 개밖에 안 주지 않나요? 두세 개 주고 직장 맞아요. 근처에 보면은 그렇게 막 한식 반상이 나오는 곳은 진짜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엄청 고급화돼가지고 비싸지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슬프네요. 맞아. 예전엔 기사식당이나 정말 학교 근처에도 그런 반상 하는 데 가면은 막 한 진짜 5,000원? 저도 반찬이 막 15가지씩 13가지? 12가지 나오고 이랬었는데 벌써 놀라죠, 삐삐는?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런 게. 요즘엔 기사식당 가도 반찬이 한 7, 8가지도 많은 거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노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맞는 일이기도 한 것 같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또 슬픈 일이기도 하고 사실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딴 얘기인데 후무스가 중동식 요리인데 그게 병아리 콩을 하나하나 껍질을 다 벗겨줘야
맛있어지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음식인데 이 후무스가 맛있는 지역이면 맛있는 지역일수록 여성들의 인권이 낮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중동도 여성 인권이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인권이 낮은 곳이 김장이라든지 후무스라든지 그런 되게 힘든 요리들이 되게 많이 발전했다라고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 인권이 이렇게 좀 상승함에 따라서 그런 돌봄 노동, 음식 노동, 중노동에 대한 가치 재조정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들 비싸질 것 같고 비싸지는 게 맞다고도 하면서도 이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문화들이나 저도 소소하지만 그런 엄마가 할 수 있는 요리를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사라질 거라 생각하면 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집에서만 하는 요리나 우리 집만 있는 레시피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모르겠지만 커서 보면은 이건 우리 집에서 많이 먹었고 이 맛은 우리 집밖에 안 났네 하는 음식들이 있을 거거든요. 다 맞아요. 자기 집의 유산이니까 나는 남자니까 혹은 난 딸인데 요리 안 할 거니까 하지 마시고 뭐 그런 성별과 구분 없이 나의 젠더와 구분 없이 나의 가족의 유산 그런 걸 좀 대물림 하는 것도 되게 가치 있는 삶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저도 엄마한테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데 저희 집은 감자를 갈아 넣는 게 이 그 약간 뭐지? 전분기가 생기게. 전분기 대신에 이제 감자를 찐 감자를 이렇게 갈아서 넣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쓰는 풀 대신에 그걸 쓰시는 건가요? 맞아요. 풀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났는데 그래서 엄마가 한 김치 맛을 제가 낼 수 있을지는 사실 지역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사실 엄마가 해준 맛을 계속 기억하는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물어보긴 했고 여러분들에게 전파했으니 이걸로 네. 만족한다. 배워보시죠 같이. 저는 김치찌개를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맨날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또 김이라고 했는데 김 하니까 또 생각난 게 겨울이 사실 해조류가 되게 제철인데요. 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파래나 톳, 매생이, 가시파래 이렇게 많은 그 해조류들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이때 채식인들 여러분 빠르게 B12를 섭취해 놓으셔야 됩니다. B12는 몸에 축적되어 있는 거긴 해가지고 많이 먹어도 괜찮고 몸에 쌓여놔도 괜찮으니까 지금 많이 먹어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매생이 딱 하나를 사면 딱 4인분이거든요. 그러면 2인분은 국으로 매생이는 한 번에 딱 끓여야 맛있어가지고 짧게 끓일수록 맛있거든요. 매생이는 미역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고 근데 매생이는 2인분만 딱 그렇게 끓여 먹고 나머지 2인분을 이렇게 전을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먹으려고 얼려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딱 1인 가구에 걸맞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생이 들었을 때 매생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라고 했는데 매생이 저는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맛있겠다. 매생이 떡국도 되게 맛있는데 저는 너무 사랑하고요. 근데 이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게 씨앗들이 퍼질 수 있는 수온이 있는데 그 수온이 적합한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멸종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유명한 파래랑 몸국이라고 하죠. 그 몸국에 들어가는 해조류가 있는데 그 해조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몸국에 들어가는 해조류도 지금 수온이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생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만 해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이 김들과 파래 톳이 언제 또 이렇게 귀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면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작년에 중간에 한번 그때 그 소금값이 엄청 오르면서 김이 한번 품귀 현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게 그때가 일본 오염수 방류할 때. 그 직전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소금을 사재기하면서 연쇄 반응이었는데 사재기를 하니까 갑자기 물량이 그 돌던 물량보다 빨리 소진되면서 그 김밥집이나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금이랑 김을 수급 못 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김을 싸그리 가져가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마트 가니까 김이 없네. 더 그런데 김이 안 보이니까 더 김을 사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농수산물 식품 같은 경우는 심리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금방 오르고 금방 내리고 하는 게 사실은 1년에 동사 한 번 짓는데
특정 종이 금액이 빨리 오르고 나르고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니 경제학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지가 않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수요 공급도 결국 심리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적대라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이 사재기를 더 많이 해서 더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무튼 품귀 현상이 화르륵 일어났었는데 그때 저희 집은 본가에서 김을 엄청 갖다 준 거예요 저한테. 너도 자취하니까 자취할 때 김 못 사 먹지 않겠느냐. 너희 주변에 김 있어? 근데 정작 저희 집 앞에 슈퍼는 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트에서 김을 사재기 하셔서 저는 좀 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재기가 생기는 건가 이러면서 했는데 아무튼 남아있는 김 열심히 겨울 동안 먹고 여러분도 김과 이제 소개해준 B12가 풍부한 해조류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게 김이 색깔이 또 예뻐가지고 저도 엄마가 막 100매 이렇게 돌김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는 제가 엄마한테 보내지만 오. 근데 또 이제 직장을 잃은 이후로는 프리랜서가 된 이후로는 못 보내고 있지만 아무튼 그 김을 많이 받았을 때 빨리 해 먹어야 될 때 김무침을 해 먹으면 또 좋아요. 김무침도 맛있겠네요. 김무침도 밥 반찬으로 해도 되게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놓으면 도시락 쌀 때도 또 유용하다. 전 최근에 겨울 맞이 그리고 1월 맞이 건강을 챙기겠다 이런 다짐과 함께 유튜브나 포털에 치면은 마녀 스프, 건강 스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카레가루랑 토마토로 소스를 하더라고요. 토마토 퓨레 같은 걸로. 근데 저 몰랐는데 건선에 토마토, 피망, 고추가 안 좋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과라고 흔히 하는데 가지과 식품들 저는 원래도 가지 튀김은 좋아하고 토마토는 나쁘지 않지 했는데 피망, 고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맞아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냥 먹었었는데 근데 지금도 사실 뭐 있으면 먹긴 하는데 그 스프를 끓일 때는 토마토를 빼고 그냥 그 다른 걸로 간을 해서 기본적으로 당근, 감자, 집에 있던 애호박 그리고 이제 양파 캐러멜라이즈 한 거 넣어가지고 간을 그냥 비건 조미료 조금 넣고 후추랑 집에 있던 월계수 넣어가지고 끓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오래 끓여가지고 완전 스프로 갈진 않았고 스프처럼 그냥 꾸덕하게 물을 해서 계속 끓여서 먹었어요. 근데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기름에 볶는 거보다 겨울에는 역시 찌거나 이렇게 물 자글자글 해서 자글자글한 찌개로 먹는 게 좀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건강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먹었습니다. 덮밥도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국물도 좋은데 사실 국물 해먹으면 혼자 살 때는 다 안 먹고 남을 때가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자글자글한 덮밥류의 국물도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두세 끼 딱 먹고 끝나기 때문에 2끼 정도 먹으면 끝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겨울에 돈을 많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사를 오고 나서 은나 PD가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게 좀 마음에 안정이 됐다고 느낀 게 제가 시장에서 감을 사는데 여기선 4,000원인데 저기선 3,000원인데 제가 이미 4,000원인 걸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3,000원짜리를 추매하자라고 해가지고 3,500원으로 가격을 맞췄어요. 너무 웃겼어. 무슨 주식도 아니고 물타기를 감으로 물타기 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감으로 물타기를 해도 먹을 입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1인 가구가 되는 것보다는 더불어 사는 것이 나의 음식 지출을 늘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1인 가구가 가스비도 더 많이 쓰고 그리고 환경에 좀 더 많은 피해를 그렇죠. 부담이 있죠. 어쨌든 아무래도 에너지를 더 많이 같은 집에 뭐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있어도 두세 사람이 쓸 수 있는데 혼자서만 그 공간을 다 쓰는 거고 데워서 쓰는 거니까 확실히 그 에너지 공간이 낭비되면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게 있는데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되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지갑을 두껍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이사 오고 나서 해보는 밤입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아까 뭐 추가로 산 다음에 그게 더 많이 산 건 아니냐 또 뭐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도 뭐 외식하는 거나 누가 만들어 놓은 완제품 사는 거보다야 과일이랑 채소를 산 거는 같이 먹으면 되죠. 그게 외식하는 거보다 훨씬 쌀 거라 생각해요. 근데 감이 4,000원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물가 너무 비싸긴 해요. 이거 준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2년 전만 해도 깻잎이 막 세 봉다리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한두 봉다리에 1,000원이에요. 그것도 이걸 들으면서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니까 왜냐면 인터넷에서 더 비싸게 팔거든요. 호떡은 1,500원이에요, 진짜 여러분. 1,500원에 판다고? 너무해 진짜. 근데 2,000원에도 팔더라고요. 그쵸, 그 강남 같은 데 가면 2,000원에 팔아요. 아니요, 망원시장 안에서도 2,000원에 팔아요. 망원시장 내에서 2,000원에 파는 데가 있어요? 네. 진짜 망원시장 내에서도 물가가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보고 잘 사셔야 됩니다. 오늘 2024년 우리의 지갑을 지켜줄 집밥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겨울 집밥, 도시락 싸기에 대한 귤팁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을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화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역시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 요즘에 댓글이 안 달려가지고 꼭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정성 들여서 읽고 대답도 해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비건 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저희 최근에 연말에 비건 불고기 덮밥 리뷰 올렸었거든요. 저희가 덮밥 리뷰 외에도 다양한 대체육 이야기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고 어떤 비건 대체육이 맛있나 알아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콘텐츠 만들어서 찾아올 테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고요. 비건먼지와의 협업과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이나 piart33@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프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